풀코스를 달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듬해 1월인 1993년 1월에 텍사스주 휴스턴 마라톤에서 3시간 44분에 그야말로 경이적인 기록으로 그분의 생애 최초이자 마지막 풀코스입니다. 또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유일한 풀코스 완주자이시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분은 그 달리기를 완주했을 때 1993년 1월에 휴스턴 마라톤에서 3시간 44분의 기록으로 풀코스를 완주했을 때 그때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도 전이고 텍사스 주지사가 되기도 전입니다. 텍사스 레인저스라는 프로야구 구단의 구단주 겸 공동 대표이사 시절입니다. 그래서 3시간 44분의 기록으로 풀코스를 완주했고요. 그 다음에 94년에 텍사스 주지사가 됩니다. 그리고 또 98년에도 텍사스 주지사가 되고 2000년에 드디어 미국의 43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2000년에 그거 말씀드리기 앞서서 그 휴스턴 마라톤에서 93년 1월에 3시간 44분의 기록으로 완주하실 때 그때 텍사스 레인저스라는 프로야구 구단의 구단주 겸 공동 대표이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구단주라는 것은 그 소유자인 거죠. 그 구단을 살 때 굉장히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 텍사스 레인저스를 매입을 할 때 불과 60만 달러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년 후에 그걸 매각을 할 때 1500만 달러에 매각을 했습니다. 60만 달러에 매입을 해가지고 25배에 해당이 되는 1500만 달러에 매각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수익을 발생시킨 거죠. 60만 달러에 매입해서 1500만 달러에 매각을 했으니까 25배의 가격으로 이제 증가시킨 상태에서 텍사스 레인저스라는 프로야구 구단을 매각을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원래 매사추세츠주 출신이고 아들 부시 대통령은 코네티컷주 출신입니다. 출신지가 아버지하고 아들이 다릅니다. 그런데 두 분 다 텍사스주가 정치적 기반인 이유가 젊었을 때 텍사스주에 오셔가지고 석유 사업으로 성공을 하셨었죠. 그래서 이제 그 인생의 중반 이후에는 텍사스가 사실상 정치적 그 기반이 됐는데요. 여하튼 그래서 아들 부시는 텍사스 레인저스를 그러게 굉장히 가치를 증대시켜 가지고 25배의 가격으로 수익을 창출하면서 매각을 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듬해 풀코스 완주 이듬해인 94년에 텍사스 주지사가 되고 98년도에 또다시 텍사스 주지사가 되고 2000년 즉 새천년에 와가지고 제43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데요. 그때 당선될 때 그 일화 다 아실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방식이 간접 선거 제도고 또 선거인단을 뽑을 때는 승자 독식 제도, 유닛 룰 시스템, 일종의 싹쓸이 제도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선거인단을 뽑고 그 뽑힌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간접 선거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선거인단을 뽑을 때 그 예를 들어 텍사스주가 이 미국의 50개 주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3,400만 명 정도의 인구를 자랑을 하는데요. 텍사스주에서 그 선거인단을 뽑은다면 예를 들어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격돌을 한다고 하면은 그 국민들이 선거인단을 뽑을 때 공화당 선거인을 뽑는 사람도 있고 민주당 선거인을 뽑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그러면 그 뽑힌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선거 방식이 간접 선거 제도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선거인단을 뽑을 때 공화당하고 민주당 양당 체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한 표라도 더 많이 받는 정당이 그
캘리포니아 주에 배정된 선거인 수 50여 명, 54명인가 선거인단을 전부 다 싹쓸이를 해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 선거인이 국민들이 선택한 거에 비례해 가지고 선거인이 뭐 뽑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의 선거인 수가 54명이라고 한다면 50 몇 명, 54명인가 길 겁니다. 53명인가 54명인가 기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선거인단을 투표를 할 때 그 반반이라고 한다면 27명씩 이런 식으로 비례적으로 선거인단이 선출되는 게 굉장히 공정하고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 않고 승자 독식 제도, 유닛 룰 시스템이라 해서 일종의 싹쓸이 제도에 따라서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은 정당이 그 표를 선거인단 54명을 다 가져가 버린다는 얘기죠. 다른 50개 주 전부가 다 그런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게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도 아직 헌법 개정이 안 되고 있는데요. 여하튼 그래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아들 부시 2000년, 새천년에 아들 부시가 제43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될 때 전체 투표수는 엘 고어 그 당시에 미국 부통령보다 전체 득표수는 뒤졌습니다. 적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선거인단은 5명이 더 많아가지고 결국은 선거인단을 기준으로 대통령을 결정하다 보니까 결국은 엘 고어를 누르고 아들 부시가 제43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즉 총 득표수, 국민들이 선택한 그 총 득표수는 엘 고어가 더 많았는데, 반면에 선거인단 수는 아까 유닛 룰 시스템, 승자 독식 제도, 싹쓸이 제도, 그것 때문에 선거인단 수는 아들 부시가 엘 고어보다 선거인단이 5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들 부시는 271명의 선거인을 확보했고 엘 고어는 26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43대 미국 대통령의 아들 부시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미국의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전체 그 득표수에서는 뒤졌지만 반대로 선거인 수에서는 앞서가지고 대통령에 당선됐던 케이스가 총 몇 번 있을까요? 5번 있었습니다. 5번. 총 득표수는 뒤졌지만 선거인단 수 확보에서는 앞서가지고 대통령에 당선됐던 케이스가 총 5번 있습니다. 첫째, 1824년 제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가 당선될 때, 또 1876년 제19대 대통령 러더퍼드 헤이스 대통령이 당선될 때, 1888년 제23대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이 당선될 때, 2000년 제43대 대통령 아들 부시가 당선될 때, 그 다음에 2016년 도널드 트럼프 45대 대통령이 당선될 때, 도널드 트럼프가 2016년에 당선될 때도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보다 도널드 트럼프가 총 득표수는 적었지만 선거인단 수에 앞서 가지고 당선이 됐었습니다. 지금까지 6번의 케이스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6번의 케이스는 총 득표수는 뒤졌지만 선거인단 수에서 앞서 가지고 대통령이 됐던 케이스입니다. 그 중에 네 번째 케이스가 바로 2000년, 즉 새천년이죠. 지금부터 23년 전 미국의 43대 대통령으로 아들 부시가 당선될 때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부시는 1993년 1월에 휴스턴 마라톤에서 3시간 44분의 기록으로 완주했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대 미국의 스포츠 대통령 1, 2, 3위가 있는데요. 역대 스포츠 대통령 1, 2, 3위가 첫째, 1위는 누구냐면 1901년부터 1909년 초까지 26대 대통령을 했던 시어도 루즈벨트, 공화당으로 대통령을 했습니다. 시어도 루즈벨트.
그분은 백악관에다 권투 링을 설치해 놓고 프로 복싱 선수 존 설리번을 초청해서 스파링 같이 복싱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던 스포츠 대통령 1위가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입니다. 그 다음에 2위가 44대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입니다. 버락 오바마. 3위가 바로 오늘 말씀드린 43대 미국 대통령 아들 부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분은 바로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그분은 1954년생이신데요. 토크쇼의 여제고 전 세계 흑인 여성 중에 최고의 부자가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그분이 40세의 나이였던 1994년 미국 워싱턴 DC 해병대 마라톤에서 4시간 29분 20초의 기록으로 풀코스를 완주를 했습니다. 자, 그분이 풀코스를 완주하고 나서 명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그분도 그게 생애 최초 풀코스였습니다. 40살의 나이인 1994년 워싱턴 DC 해병대 마라톤을 완주하고 나서 이런 명언을 했습니다. 나는 2번 다시 42.19km를 달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2번 다시 42.19km, 즉 마라톤 풀코스를 달리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죠.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래서 나는 오늘 죽음을 경험했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처절했던 마라톤 레이스가 바로 42.19km인데요.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가 그때 완주했던 기록이 4시간 29분 20초입니다. 그러니까 4시간 30분에서 불과 40초 턱거리로 4시간 29분 20초의 기록으로 완주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보다 40초를 플러스해 가지고 4시간 30분 4시간 30분이 서브 4.5입니다. 4시간 30분 서브 4.5, 그게 아마추어들한테는 목표 기록이 됐습니다. 자, 우리나라 인구 5,144만 중에 풀코스 완주자는 불과 0.1%, 100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만큼 풀코스 완주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풀코스 완주에 도전한다 할지라도 완주 자체가 될지 안 될지가 미지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아 마라톤이나 뭐 세계적인 마라톤 대회는 보통 5시간 이내 완주하는 걸로 교통 통제를 합니다. 1,000만 서울 시민의 교통 불편을 초래하면서 그 마라톤 대회를 하다 보니까, 물론 국제 대회만 서울 도로 사용 허가를 내줍니다. 동아 마라톤하고 JTBC 서울 마라톤, 이런 국제 마라톤 대회만 서울 특별시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일반 군소대회는 도로 사용을 못하죠. 그러니까 한강 자전거길 뭐 이런 데서 마라톤 대회를 많이 개최합니다. 자, 그래서 마라톤 너무나도 힘든 레이스가 되는데요. 오프라 윈프리는 보통 그 서울 이렇게 국제 대회는 5시간 만에 통제를 합니다. 풀코스를 5시간 이내에 다 완주해라, 이런 뜻입니다. 구간별로 통과해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풀코스를 5시간 이내에 주파하도록 구간별로 통과 제한 시간이 있고, 그 제한 시간이 초과되면 뒤따라오는 회수 차량, 관광버스, 그 버스에 타야 됩니다. 회수 차량이라고 합니다. 여하튼 그런 게 있는데요. 그만큼 풀코스에 처음 도전한 사람들은 5시간 안에 완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30분 앞선 4시간 반 이내 완주한다라는 것은 더 힘들죠. 그래서 아마추어들한테는 목표 기록이 4시간 30분 이내 완주, 즉 서브 4.5가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오프라 윈프리가 4시간 29분 20초에 완주했기 때문에 서브 4.5보다 40초 당겨가지고 완주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마추어들의 목표 기준 기록, 그걸 오프라 라인 또는 윈프리 라인이라고 명명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흑인 여성 중에, 전 세계 흑인 여성 중에 최고의 부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헬스 이런 걸로 다이어트도 많이 시도하기도 했는데 살이 빠졌다 다시 찌는 요요 현상이 자주 반복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풀코스를 그러게 40세의 나이였던 1994년 워싱턴 DC 휴스턴 마라톤에서 4시간 29분 20초로 완주함으로써 이른바 자신의 이름을 전 세계 마라토너들한테 목표 기준 기록의 명칭으로 명명을 하게 한 사람이 토크쇼의 여제, 전 세계 흑인 여성 중에 최고의 부자인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말씀드릴 분은 누구냐? 자, 엘고 전 미국 부통령입니다. 자, 아까 새천년인 2000년에 아들 부시와 대통령 선거에서 격돌해가지고 아까 승자 독식제도, 유닛 룰 시스템 뭐 이런 것 때문에 엘고가 총 득표수에서는 앞섰지만 선거인단 수에서 5명 뒤져버려 가지고 미 대통령이 되는데 실패를 했었는데요. 그 엘고어는 48년생입니다. 아들 부시, 그러니까 43대 대통령 아들 부시 대통령,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노무현 전 대통령님, 이분들이 다 1946년생 분들인데요. 반면에 엘 고어 전 미국 대통령은 그보다 2살이 더 젊은 1948년생입니다. 그래서 엘 고어 전 부통령이 부통령 당시, 그 부통령 언제 부통령을 했었냐? 바로 힐러리 클린턴 시절에 부통령을 했던 분이 엘 고어 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 고어 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이 아니라 빌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은 빌 클린턴 대통령의 영부인이었던 거고, 지금 말씀드리는 분은 빌 클린턴 42대 대통령, 그리고 엘 고어 부통령이 러닝메이트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1993년 초부터 2001년 초까지 8년 동안 민주당으로 각각 대통령과 부통령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엘고 부통령이 1997년 때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2년 차가 시작이 됐던 그 연도죠. 1997년 초에 임기 4년 1기가 끝나고 97년 1월 20일부터 임기 2기, 새로운 4년이 시작된 임기 2기가 시작된 연도가 1997년인데요. 그 연도에 그 당시에 현직 부통령이었던 민주당의 엘 고어 부통령이 워싱턴 DC 해병대 마라톤에 두 딸과 함께 출전을 합니다. 두 딸과 함께. 엘 고어 부통령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48년생이시니까 그분의 나이 49세 때입니다. 49세 때 워싱턴 DC 해병대 마라톤 대회에서 4시간 58분의 기록으로 완주합니다. 4시간 58분의 기록으로 그래가지고 그게 어떤 역사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 미국 마라톤 역사에서 미국 현직 최고위직 공무원으로서 풀코스를 완주한 분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왜냐? 부통령으로서 국가 서열 2위인 부통령으로서 풀코스를 완주했으니까 현직 신분에 현직 부통령 시절에 1997년에 워싱턴 DC 해병대 마라톤에서 48세의 나이로 4시간 58분의 기록으로 풀코스를 완주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들 부시 대통령의 1993년 1월 휴스턴 마라톤은 아들 부시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텍사스 레인저스 구단주 겸 공동 대표이사 시절에 완주를 했었던 겁니다. 그에 반해서 엘 고어는 현직 부통령 시절에 1997년 워싱턴 DC 해병대 마라톤에서 49세의 나이로 4시간 58분의 기록으로 완주를 해서 현직 고위직 최고위직 공무원의 풀코스 완주자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 서열 아실 겁니다. 1위 대통령, 2위는 부통령 겸 상원 의장, 3위는 하원 의장, 4위는 국무장관인데요. 부통령이 상원 의장을 겸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위가 대통령, 2위가 부통령 겸 상원의장, 3위가 하원의장, 4위가 국무장관이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국가서열 2위인 부통령이 현직 시절에 4시간 58분의 기록으로 완주하셔서 미국 최고위직 공무원의 풀코스 완주 사례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자, 그분이 나중에 2007년도에는 노벨 평화상까지 받습니다. 엘 고어 전 부통령이. 요즘은 이제 기후 변화, 지구 엘니뇨 현상 때문에 바닷물의 해수 온도가 많이 상승해 가지고 지금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뭐 이렇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다 그게 기후 변화의 요인가 이제 하나의 원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20여 년 전에는 기후 변화 이런 이슈가 지금보다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던 시절에 엘 고어 전 부통령이 퇴임 후에 기후 변화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역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등으로 인해 가지고 2007년도에는 노벨 평화상까지 받으신 분이 엘 고어 전 미국 부통령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1998년도 또 워싱턴 DC 해병대 마라톤에서 풀코스로 완주하셨던 현재 제46대 미국 대통령의 영부인이신 질 바이든 여사가 1998년 워싱턴 DC 해병대 마라톤에서 57세의 나이입니다. 죄송합니다. 47세의 나이로 4시간 30분 2초의 기록으로 완주합니다. 자, 현재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1942년생이시니까 올해 11월 20일 생일이 되면 만 81세가 되시는데요. 영부인이신 질 바이든 여사는 1951년생이니까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 9살 연하이십니다. 그래서 1951년생이신 질 바이든 여사는 1998년이면 47세 때입니다. 47세였던 1998년 워싱턴 DC 해병대 마라톤에서 4시간 30분 2초의 기록으로 생애 최초 풀코스로 완주하십니다. 그러니까 오프라 윈프리 라인에서 불과 2초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2초. 4시간 30분 즉 서브 4.5가 됐다면 정말 기분이 좋았을 텐데 2초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2초. 4시간 30분에서 불과 2초가 오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질 바이든 여사는 47세의 나이였던 1998년 워싱턴 DC 해병대 마라톤에서 생애 최초 풀코스 완주 기록이 4시간 30분 2초입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자, 그래서 질 바이든 여사는 지금도 대학 교수로 활동하고 계시죠. 백악관에서 출퇴근하신다고 하는데요. 대학교 명칭이 노스 버지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인가? 노스 버지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인가? 거기에서 교편을 잡고 계신 분이죠. 미국 영부인으로서 현직 영부인으로서 그렇게 투잡을 하시는 경우는 전무하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분이 열심히 공부를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2007년도니까 지금부터 16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16년 전인 2007년도 그분의 연세가 56세 때입니다. 그분의 연세 56세 때였던 질 바이든 여사의 연세 56세 때였던 2007년도에 그분이 델라웨어 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를 받습니다. 박사. 그 전에 석사학위도 주경야독을 해가지고 나이 늦깎이로 석사학위를 따셨는데요. 박사학위는 더더욱 늦어서 그분의 연세 56세의 나이였던 2007년도에 델라웨어 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편을 잡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노스 버지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대학에서 교수로 계시다고 합니다. 여하튼 그분이
47세의 연세였던 1998년도에 워싱턴 DC 해병대 마라톤에서 4시간 30분 2초의 기록으로 풀코스를 완주했는데요. 그분이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부터 3년 전이니까 2020년입니다. 2020년 미국의 46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로스앤젤레스에선가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하실 때 이제 뭐 연단에서 연설을 준비하시는데 관중석에서 채식주의자가 피켓팅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채식주의자들이. 그래서 그 여성 그 피켓 시위자 중에 한 사람이 연단에 올라와 가지고 바이든 그 당시 대통령 후보자한테 이렇게 다가서니까 옆에 있던 질 바이든 여사가 바로 막아섰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몇 초 있다가 또 다른 채식주의 피켓 시위를 하는 또 다른 여성이 올라와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돌진하려고 하니까 그 돌진하는 여성의 손목을 낚아채 가지고 조 바이든 대통령을 이제 보호했다라는 그러한 사진이 대서특필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용감하고 그 적극적이고 스포츠맨 다운 뭐 그런 기질이 있는 그런 여성으로 묘사가 되고 계시고요. 한 수년 전에 인터뷰에서 뭐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달리기를 어느 정도 요즘도 하고 있냐라고 질문했을 때 일주일에 5번은 달린다. 그것도 1마일을 10분에 주파한다. 1마일이면 1.6km입니다. 3마일이면 4.8km입니다. 그러니까 1마일 1.6km를 10분에 주파한다라는 것은 3마일 4.8km를 30분 정도에 주파한다라는 겁니다. 석촌호수 한 바퀴가 2,563m, 두 바퀴가 5.1km인데요. 석촌호수 대략 두 바퀴 정도를 그분은 한 30분 정도에 주파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분의 연세를 감안하면 굉장히 속도가 빠르신 겁니다. 일주일에 5번 정도 훈련하시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제가 1992년에 공군학사장교로 입대를 했는데요. 1992년이니까 지금부터 31년 전에 공군학사장교, 공군사관 후보생 90기로 입대를 했는데요. 전투훈련장에 그러한 구호가 있습니다. 훈련에서 흘린 많은 땀, 전투에서 피를 적게 흘린다. 자, 훈련에서 열심히 훈련을 해야 실전에 가가지고 피를 적게 흘린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달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리기를 열심히 훈련을 해야 실제 대회에 나갔을 때 고통이 줄어든다, 뭐 이런 의미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 바이든 여사께서도 일주일에 5번 정도로 달릴 정도가 되니까 그 정도로 열심히 훈련을 해 오셨기 때문에 1마일 1.6km를 10분, 3마일 4.8km를 약 30분 정도에 주파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질 바이든 여사는 미국 헌정사상 유일하게 42.19km 완주자이십니다. 미국 헌정사상 유일하게 풀코스를 완주하신 대통령이 43대 대통령 아들 부시 대통령이라고 아까 소개해 드렸는데요. 영부인 중에서는 유일하게 풀코스 완주자가, 물론 영부인이 되기 전에 완주하신 거이긴 하지만 영부인으로서 풀코스 완주 기록을 갖고 계신 분인 거죠. 유일한 분이 바로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의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신 안철수 국회의원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1962년생이십니다. 그래서 올해는 61세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분은 달리기에 관한 에세이도 쓰시기도 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님께서 달리기 에세이 제목 내가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책을 무라카미 하루키님이 집필하셨듯이 안철수 국회의원님께서도 뭐 비슷한 제목의 책을 집필을 한 3, 4년 전에 출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은 62년생이시니까 4년 전 2019년도에는 57세였습니다. 57세의 연세에 어떤 일이 있었냐?
2019년 9월 말에 지금부터 4년 전입니다. 2019년 9월 말에 세계 기록의 산실인 독일의 베를린 마라톤에 출전하셔서 57세의 나이로 3시간 46분에 완주를 하셨습니다. 3시간 46분. 아까 아들 부시 대통령은 1993년 1월 휴스턴 마라톤에서 47세의 나이로 3시간 44분에 완주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안철수 국회의원께서는 그보다 10살이나 많은 나이인 57세의 나이에 3시간 46분, 아들 부시보다 기록이 2분 더 많을 뿐입니다. 거의 비슷한 거죠. 아들 부시는 46세, 아들 부시 대통령은 1993년 1월 47세의 나이에 3시간 44분으로 완주했는데, 그에 반해서 안철수 의원께서는 2019년도에 57세의 나이에 3시간 46분의 기록으로 완주를 하셨고요. 그로부터 5주 정도가 지난 2019년 11월 초에 세계 6대 마라톤 중에 하나인 뉴욕 마라톤 대회에서 3시간 59분에 완주를 하셨습니다. 5주 만에 또 3시간대 기록을 연달아 수립하신 겁니다. 2019년 9월 29일인가 그때는 베를린 마라톤에서 3시간 46분, 그로부터 5주 정도 지난 2019년 11월 3일에는 뉴욕 마라톤에서 3시간 59분, 13분 차이밖에 안 나죠. 3시간 46분과 3시간 59분이니까 13분 차이밖에 안 납니다. 둘 다 서브 4를 하신 거죠. 4시간 이내에 들어오신 거죠. 대단하신 기록입니다. 연세가 57세 때 그 정도의 기록으로 완주하셨다는 것은 대단한 저력이시고, 그분의 부인이신 서울대학교의 김미경 교수님도 풀코스 완주를 하신 분이라는 거 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여하튼 안철수 의원님께서도 정말 달리기 좋아하시고 Pain is temporary, pride is forever. 고통은 일시적이나 긍지는 영원하다라는 풀코스 완주자분들의 프라이드를 그분도 만끽하신 분이십니다. 자, 안철수 의원님께서 완주하신 베를린 마라톤과 뉴욕 마라톤에 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계 6대 마라톤이 있습니다. 세계 6대 마라톤 중에 미국에 있는 게 보스턴, 시카고, 뉴욕, 독일의 베를린, 영국 런던, 일본의 도쿄입니다. 그래서 세계 6대 마라톤이 미국의 보스턴, 시카고, 뉴욕, 독일 베를린, 영국 런던, 일본의 도쿄인데요. 자, 그 중에 각각 특징이 있습니다. 보스턴 마라톤은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1897년에 시작이 돼서 126년 전통인데요. 자, 그 보스턴 마라톤은 매년 4월 셋째 주 월요일에 합니다. 그 이유는 미국 독립전쟁의 시발탄이 됐던 1776년 4월 19일에 렉싱턴 콩코드 전투입니다. 미국 독립전쟁 7년간의 전쟁의 시작이 독립전쟁의 서막을 열었던 게 그 당시에 1775년 4월 19일에 렉싱턴 콩코드 전투인데요. 그걸 기념해 가지고 보스턴 마라톤 대회 일을 매년 4월 셋째 주 월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보스턴 마라톤 대회고요. 미국의 보스턴은 인구가 한 80만 명 정도 되는데요. 미국 서부 쪽의 샌프란시스코 인구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스턴 마라톤 대회 당일에는 보스턴 시민 전체가 축제입니다. 축제. 그래서 42.19km 전 구간에 걸쳐서 계속 박수를 쳐주고 이렇게 응원해 주니까 대부분의 마라토너들은 보스턴에 출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보스턴 마라톤이 100주년 때 그 무렵부터, 그러니까 보스턴 마라톤 100주년이면 1997년 그 무렵입니다. 그때부터 참가 자격의 기준 기록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2년 이내에 국제육상경기연맹에서 인정하는 공인 코스에서 일정 기준 기록 이내에 완주한 기록증이 있어야만이 보스턴 마라톤에 출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5살 간격으로 연령대가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성들은 남성보다 체력 조건이 더 약하다 보니까 여성은 남성보다 그 기준 기록이 30분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대 후반의 나이, 그러니까 55세에서 59세입니다. 5살 간격으로 구간대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50대 후반, 즉 55에서 59세의 나이의 남성이다. 그러면 3시간 35분에 완주를 해야 됩니다. 3시간 35분 이내에 완주한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여성은 30분이 완화되어 있으니까 4시간 5분 이내에 완주한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은행에 다닐 때 어떤 마라톤 동호 회장님께서 연세가 50대 전반부였습니다. 50대 전반부라고 하면 50세에서 54세까지입니다. 50에서 54세까지 50대 전반부 남성이셨는데요. 그분이 마라톤 동호 회장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50대 전반부니까 전반부 50대 전반부가 그 당시에는 3시간 35분이었고 후반부는 좀 더 완화되어 있었습니다. 후반부는 3시간 45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부터 한 20년 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에는 50대 전반부인 50에서 54세까지는 3시간 35분 이내에 완주한 기록이 있어야 되고 50대 후반부인 55세에서 59세까지는 3시간 45분 이내에 완주한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분은 50대 전반부였기 때문에 3시간 35분 이내에 완주한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불과 4초 차이로 턱걸이를 하셨습니다. 즉 3시간 34분 56초로 불과 4초 차이로 턱걸이를 해서 보스턴 마라톤에 출전을 하셨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마추어들은 보스턴 마라톤에 참가하고자 열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로 기준 기록이 좀 강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당겨진 것 같아요.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저도 잘 기억은 안 되는데 지금은 좀 더 당겨진 것 같습니다. 좀 더 강화를 시킨 것 같습니다. 여성은 그보다 30분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여성은 체력 조건이 더 남성보다 좀 불리하다 해가지고 여성은 남성보다 30분이 더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3시간 35분 이내 완주해야 된다면 여성은 4시간 5분 이내 완주한 기록이 있으면 되는데 그 기록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육상경기연맹에서 공인한 코스에서 최근 2년 이내 완주한 그 기록증 안에 그 기록의 숫자가 그 기존 기록 이내에 들어와야만이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자, 그게 보스턴 마라톤 100주년이었던 1997년 무렵부터 생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 권위가 있습니다. 출전하고 싶다 해서 신청 비용 낸다 해서 다 출전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스턴 마라톤은 가장 권위 있는 대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126년 전통의 마라톤 대회일 뿐만 아니라 참가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어서 기준 기록 제한을 두고 있어서 더더욱 유명합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의 여성 풀코스 완주자가 처음 도전했던 게 1967년 보스턴 마라톤입니다. 남성들한테만 마라톤 풀코스 참가가 허용되고 여성들한테는 참가가 허용되지 않던 시절에 그 당시에 미국의 시라큐스 대학의 캐서린 스위처 20살의 여대생이 중성적 이름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여성 이름으로 신청하면은 신청이 안 받아들여지니까 중성적 이름으로 신청해가지고 번호표 262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풀코스를 달리는데 긴 머리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여성이 왜 여기 출전했냐면서 스텝이 밖으로 밀치니까 그 캐서린 스위처 선수의 남자친구 겸 코치가 그 제지하는 스텝을 다시 밀치면서 결국은 262번 번호를 달고 캐서린 스위처가 42.19km를 세계 여성으로는 최초로 풀코스로 완주했습니다. 세계 여성으로는 최초로 42.19km를 완주한 게 1967년 보스턴 마라톤 70주년 때입니다.
1967년에 캐서린 스위처 시라큐스 대학의 언론학을 공부했던 20살의 여대생 캐서린 스위처가 1967년에 대략 한 5시간 정도의 기록으로 여성 최초로, 세계 여성 최초로 불꽃 원주자입니다. 그 뒤로 이제 여성 그 밀치는 장면이 그 캐서린 스위처 선수가 막 달리려고 하는데 스텝들이 밀치는 장면, 또 그 스텝을 다시 밀치는 남자친구 겸 코치의 그 모습이 전 세계 언론에 대석 특필이 되면서 그 사진이 전 세계 여권 신장 운동의 기폭제로 작용이 됐습니다. 왜 여성들한테 출전을 못하게 하냐? 여성한테도 출전시켜야 된다. 남녀 차별이다. 뭐 이런 여권 운동의 기폭제가 된 게 그 사진입니다. 사진. 캐서린 스위처가 못 달리게 그 스텝들이 밀치는 장면. 그 스텝들을 다시 캐서린 스위처의 남자친구 겸 코치가 다시 스텝들을 밀치는 장면이 전 세계 언론에 대서특필돼서 그게 여권 신장운동의 기폭제로 작용이 돼가지고 그 뒤로 여성들도 출전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공론화됐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출전 허용됐던 마라톤이 1970년의 뉴욕 마라톤, 그 다음에 71년의 뉴욕 마라톤입니다. 뉴욕 마라톤이 시작한 게 1970년인데요. 2회차였던 1971년 뉴욕 마라톤에서 세계 최초로 여성한테 공식적으로 마라톤 출전을 허용을 했습니다. 1971년 뉴욕 마라톤. 그 다음에 이듬해인 1972년 보스턴 마라톤에서도 이제 여성들한테 공식적으로 참가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올림픽에서 여자 마라톤이 신설된 것은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때부터 여자 마라톤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캐서린 스위처 선수가 1967년에 그 262번 번호를 달고 뛰어서 여성 최초로 세계 여성 최초로 42.19km 완주한 것을 기리기 위해서 그 캐서린 스위처가 달고 뛰었던 번호 262번은 보스턴 마라톤에서 영구 결번 처리됐습니다. 그 번호는 누구도 사용할 수 없는 걸로 영구 결번 처리됐습니다. 우리 프로야구에서도 유명한 선수들의 그 번호가 영구 결번 처리되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분의 업적과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그분의 번호를 영구 보존하는 차원에서 262번이 영구 결번 처리되어 있습니다. 보스턴 마라톤에서. 여하튼 세계 6대 마라톤 중에 보스턴 마라톤 그렇고요. 뉴욕 마라톤은 센트럴 파크가 이제 마지막 피니시 라인 근처에 있는 코스인데요. 뉴욕 마라톤은 전 세계 6대 마라톤 중에서 가장 많은 참가자가 참가합니다. 약 5만 명 정도가 참가합니다. 다른 세계 6대 마라톤 한 2, 3만 명, 많아야 3, 4만 명이 참가하는데요. 뉴욕 마라톤은 5만여 명이 참가할 정도로 최대 규모의 선수들이 출전합니다. 그리고 뉴욕 마라톤은 자국인 미국인들한테는 참가비가 대략 한 15에서 20만 원인데요. 외국인들한테는 참가비가 25에서 30만 원 정도로 차등화되어 있습니다. 참가비가 외국인들이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카고 마라톤도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시카고 마라톤도 코스가 대체로 평탄해가지고 세계 기록이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이제 그보다는 독일의 베를린과 영국의 런던 마라톤에서 요즘은 세계 기록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에 반해서 보스턴 마라톤은 상심의 언덕, 다른 말로 심장 파열의 언덕이라고 보스턴 마라톤 32에서 34km 지점은 완만한 경사가 쭉 올라갑니다.